Hello everyone, Julian 박상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 분위기를 더해주는 조동사 can과 could를 사용한 문장들을 연습 문제 통해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볼까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can, can't, or couldn't and the verb in the parentheses. 자, 문장 완성하시는데 이번에는 can, can't, couldn't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동사는 괄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와 주어진 can, can't, couldn't 이 조동사 표현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 can은요, 능력과 가능성에 쓰이는 조동사입니다.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둘 다 우리말로는 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면 can, 그럴 수 없다, 할 수 없다면 can'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ould는 can이 한 걸음 물러난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났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시간이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couldn't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 표현인데요. 일단은 요 세 가지를 먼저 문장으로 연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얘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먼저 보시면요. I blank go to the par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as sick 이런 내용이 이어져 있고요. 내가 파티에 간다 라는 내용이고요. 내가 아팠어. I was sick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답은 뭘까요? I was sick 이라는 말에서 이거 이미 지나간 얘기하는 건 거 알 수 있어요. 즉 파티에 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건 can't인데 이게 지나간 얘기를 할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couldn't가 돼야겠죠. 그래서 I couldn't go to the party. I was sick. 나 파티에 갈 수 없었어. 아팠거든.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Number one. David is very good at music. 데이빗은요, 음악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he played the piano, the violin, and the drums 이렇게 나오네요. 자, play the piano, 악기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 play를 쓰잖아요. 피아노 연주하고 play the violin, 바이올린 연주하고 play the drums, 드럼도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can 써서 얘기하면 되겠죠. 따라서 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 이제 연습할 거잖아요. 연습할 거니까 우리 발음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can은요, 우리가 능력이나 가능성의 이 can은 당연히 따로 읽을 때는 can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부정일 때는 can't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영국 사람들은 can't라고 안 하고 좀 더 입을 벌려서 ca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 발음 중심으로 일단 can't로 할게요. 그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두 표현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발음할 때하고는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사이에 단어들이 오면 문장 속에 들어간다는 건 단어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양쪽에 다른 단어가 오게 되면 일단 이 can은 발음이 에 하는 또렷한 그 에 하는 발음이 슈어라고 합니다. 발음교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소리로 바뀌어요. 이 소리는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간 그런 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 컨인지 큰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쓱 지나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즉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또렷하게 천천히 발음할 때는 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발음하겠지만 그냥 정말 편하게 얘기할 때는요 he can play the piano 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can이라고는 안 들렸죠? 뭔가 큰인가? 컨인가? 뭐 이렇게 쑥 지나가요. 예, 이런 식의 발음입니다. 이게 슈어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입으로 연습하실 때 he can play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쑥 지나가듯이 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경우에 이 can't인데 얘도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단어들 사이에 오면은 이 t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거나 진짜 아예 정말
발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뒤에 특히 뭐 T나 D 이런 소리 오면 그런데 자 이건 뭐 너무 지금 발음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너무 can't 하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수 없다, 칠 줄 모른다 이러면 he can't play the piano. He can't play the piano.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이제 T가 정말 도드라지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이 T는 정말 살짝살짝 지나간다는 거예요. He can't play the piano. 들릴 듯 말 듯 하잖아요. 이 T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뚜렷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할 수 있다의 can을 can 이렇게 줄여서 발음하지 않으면 영어에서 이제 reduce란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reduce해서 발음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사실 헷갈려 버릴 수 있어요. 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발음하면 언뜻 들어서는 진짜 할 수 있다는 건지 할 수 없다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can't 할 때 T가 항상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분 때문에라도 이 발음들 문장 속에서의 이 두 개의 발음들 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요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연습하도록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넘버 2입니다. Please speak slowly. 천천히 좀 말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I understand you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게 can, can't, couldn't 였잖아요. 자, 이 문맥에서 어울리는 건 뭘까요? 천천히 말해달라는 거네. 이해가 안 되니까 천천히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가 안 되는 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할 수 없다? can't를 쓴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Please speak slowly. I can't understand you. I can't understand you.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Number 3입니다. I'm afraid I talk 라고 하는 동사 주어져 있습니다. To you now. I'm in a hurry. I have to be at work in 10 minutes. I'm afraid 하고 주어 동사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라서 어쩌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어쩌지? 이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지금 talk to you, 너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때서 어떡하지? 이런 얘기예요. 뒤에 내용이 I'm in a hurry. 나 지금 서두르고 있어. I have to be at work. 회사에 at work. 회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너하고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하니까 뭐겠어요? can't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I'm afraid I can't talk to you now.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I'm afraid I can't talk to you now. I can't talk인데 같은 소리가 연속으로 오죠. 영어는 이렇게 같은 소리가 연속으로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발음하지 않고요. 이렇게 연속으로 올 때는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즉 I can't talk 이런 식으로 can't talk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천천히 하면 이제 좀 분리가 되지만 빨라지면 I can't talk to you now. I can't talk to you now. 이렇게 점점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I can't talk 하니까 뭔가 트트 나오니까 좀 엄청 힘들어요. 예, 맞아요. 영어로 하는 사람들도 이 소리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can't 할 때 T가 잘 안 들리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게 특히 이제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심해집니다. 이렇게 같은 소리가 오는 경우에 can't는 그렇게 또렷하게 발음되지 않거나 아니면 뒤에 싹 묻어져 가요. can't에다가 트로 하려다 그대로 터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can't talk. I can't talk. 이래요. T가 뚜렷하게 들려서 can't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또렷한 에 발음을 통해서 이게 할 수 없다구나라고 알아듣습니다. 모음이 큰 이렇게 불분명하고 슥 지나갈 때가 할 수 있다고 또렷하게 들리면 이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모음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m afraid I can't talk to you now. I'm in a hurry. I have to be at work in 10 minutes. 자, number 4입니다. I find my phone. Have you seen it? 자, 내 전화기를 찾는 거에 대한 문장인데 뒤에 그거 봤니란 얘기니까 왜 남한테 물어봐요? 내가 못 찾으니까 그런 거겠죠.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an't가 되겠죠.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Have you seen it? 네, 전화기를 못 찾겠어요. 보셨나요?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Number 5입니다. Alice play라고 하는 동사가 주어져 있고요. Last week because she was injured.
자, injure는 누구를 다치게 부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injured가 되면 정말 부상당한, 다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쳤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다치니까 플레이를 못하겠죠. 그리고 뭘 못할 때 can't지만 우리 지금 지나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난 could를 써서 couldn't가 됩니다. Alice couldn't play last week because she was injured. 플레이가 뭐 놀다일 수도 있고, 뭐 애기라면, 앨리스가 아이라면 뭐 노는 거 얘기도 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어떤 뭐 운동 같은 거 얘기가 문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경기를 하는 것도 플레이죠.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지난주에는 경기를 못 뛰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number 6 가볼까요? I give라고 하는 동사가 주어졌고요. You ride home tonight입니다. give 누구누구 a ride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 표현처럼 알고 계시면 좋아요. 누구에게 라이드를 주다라는 건 그야말로 차 태워주는 거예요. 차 태워서 누구 데려다 주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give 누구누구 a rid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뒤에 어디로 데려다 주는지가 나올 수 있어요. to 어딘데, 자, 집에 데려다 줄 때는 home 안에 to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냥 home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로. 오늘 밤에.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밤에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차로. 이런 얘기죠. 내가 그럴 수 있어. 그거 가능해. 라는 의미로 can 써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can give you a ride home tonight. I can give you a ride home tonight. 자, 이때 발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때 can 어떻게 해요? can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문장 속에서는 can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쓱 지나가듯이. 같이 해볼까요? I can give you a ride home tonight. I can give you a ride home tonight. 내가 오늘 너 차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문장 속에서 can의 발음이 쓱 지나가듯 빠르게 간다는 거 자꾸 입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Number 7입니다. She, 동사 go가 주어져 있고요. Abroad for holiday this year because she afford the airfare. 자, 두 개의 빈칸이 주어져 있네요. Go abroad는 해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afford는 돈이나 시간을 감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올해 휴가로 이제 해외에 갈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뒤에 because 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 감당하는 거예요. The airfare는 비행기 요금이죠. 자, 어떤 비행기 요금을 감당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휴가 못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가장 큰 비용 부담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공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왜 못 가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어떨 때는. 물론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일단 예산에서 다른 데를 가본 것보다 해외를 비행기 타고 가면은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비행기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올해는 휴가로 해외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완성해 볼까요? She can't go abroad for a holiday this year because she can't afford the airfare. She can't go abroad. She can't afford the airfare. 자, 이렇게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문장을 완성했어요. 자,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요. Ask people to do things or ask for permission.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아예 문장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Ask for 무엇 하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Permission, 허락이죠. 허락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Use the words in the box to complete the sentences. 필요한 표현이 상자 안에 주어져 있어요. 자, 한번 example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들 넣어서 허락이나 요청을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can과 can't가 제가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can을 써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거 할 줄 아냐는 능력에 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실은 그 얘기가 뭐예요? 가능하면 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건 가능하면 내가 하고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남한테 물어요? 그 사람이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죠. 가능하다면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하게. 난 그거 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can you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될 수가 있고요. Can I 하면 제가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 can을 또 could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could는 제가 can이 한 걸음 물러나는 표현이라고 앞서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건 시간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couldn't 들어간 문장들을 약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게 꼭 시간만 물러나지 않잖아요. 자, 제가 한 걸음 물러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미 이전에 얘기 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법 콘서트 책을 보셔도 되고 기타 다른 제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조동사 관련 내용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진짜 이런 시간 말고 또 태도가 물러날 때도 있어요. 특히 조동사에서 우리가 꼭 시간이 아닌 다른 쪽에 물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태도가 물러나는 거 보자는 거예요. 태도가 이렇게 물러난다는 건 어떤 느낌을 주나요? 너 먼저 하세요. 내가 뒤로 빠질게요 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상대방이 먼저 가세요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좀 그 뒤로 빠지는 게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도 들지 않아요? 약간 우리말로 치자면 약간 좀 조심스럽고 정중한 어떤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Can you, can I 보다는 could you, could I가 더 예의 바르다. 왜 예의 바른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can, could를 써서 요청과 허락을 구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example 보니까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You want to write down an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를 좀 받아 적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보니까 펜 빌리는 게 나오죠. 즉 써야 되니까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펜 좀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펜 좀 빌려도 될까요? 이렇게 어떤 허락을 구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필요하겠죠. Can I 해도 될까요? 뭐를요? 빌려도 될까요?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빌려서 내가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can I를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더 한 걸음 물러난,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정중하게,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하고 싶다면 Could I borrow your pen? 이렇게 could를 써서 말할 수 있겠죠. 자, 문제 그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Your bag is very heavy. 여러분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할까요? 지금 보니까 could you pleas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탁이에요. 자, carry this ba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Could you please carry this bag? 네, 바로 뭐 답은 금방 찾았을 거고, 자, can you 해도 되는데 이제 could you 해서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얘기했고요. 사실 어차피 이렇게 부탁하는 거 확실하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could you 한다면 아예 please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could you 연습할 때 아예 please를 더해서 그냥 하나의 세트처럼 could you please를 습관적으로 쓸 수 있게 연습하라고 얘기 드려요. 이때 이 please는 문장의 맨 뒤에 가도 됩니다. Could you carry this bag please? 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please까지 같이 넣으시면 어차피 예의 바르자고 한 걸음 물러난 거 더 확실하게 더 잘 요청하는, 예의 바르게 요청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please까지 같이 넣어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요. Number 2. You need a photocopy of a document. document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의 photocopy는 이제 복사본.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복사기 좀 써도 돼요? 뭐 이렇게 묻겠죠? 써도 돼요 하고 허락을 구하겠죠? Could I? 그 다음에 제가 주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찾으셨죠? Use your photocopy, please. 이렇게 얘기했네요. 허락을 구하는 것도 어차피 또 이것도 그 어떤 바라는, 요청하는 어떤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please랑 역시 쌍으로 같이 쓰입니다. Could I use your photocopy, please? Can I 써도 물론 됩니다. 여기서는 좀 최대한 또 예의 바르게 말한 문장이 주어진 거예요. Number 3. You're ordering at a fast food restaurant.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지금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주문하는 상황, 주문이 뭐예요? 이거 주세요라고, 이거 먹겠다고, 이거 달라고, 이 음식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요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이걸로 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문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문에 대한 내용 바로 보이시죠? 따라서 Can I have a cheeseburger and some fries? Can I have a cheeseburger and some fries? 그래서 특히 이 can I나 could I 다음에 have가 오면 얘를 내가 가져도 되냐는 얘기니까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더 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Can I have something? Could I have something?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되겠느냐. 즉 그것도 이제 뭐 주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걸 너무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그냥 저 표현으로 전체 문장의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Number 4. You're lost in Seoul. 서울에서 길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길 가다가 누구 붙잡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길 좀 알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의 바르게 Could you please 다음에 올 편은 뭘까요? Tell me the way to 경복궁 Palace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저 경복궁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Could you 더 확실하게 Please 뭐를요? Tell me the way to 경복궁 Palace. 사실 뭐 이 표현과 이 문제 짝짓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짝지은 완성된 문장을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아 하는 거하고 입으로 연습해 본 사람하고 나중에 실전에서 정말 그 문장을 쓰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의 실제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좀 더 예의 바르게 하는 could you, please까지 넣어서 이런 것들 계속 상기하고 연습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익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가능과 능력에 대한 can, could, 그리고 can't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could는 can이 한 걸음 물러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물러나는 게 이제 단지 시간뿐이 아니라 태도가 물러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문문의 형태의 문장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았어요. 사실 이 can, could는 다음 단계에 좀 더 우리가 심화해서 들어갈 때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조동사입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되게 쉽거든요. 사실 can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쉬운데 이게 다 확장이 된 중급 단계 가면 가장 어려운 조동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할 때, 베이직 공부할 때 아주 제대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can, could 쉽지만 정말 너무너무 내가 잘한다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쉬운 사항들 대신 완전히 여러분 걸 만드시는 게 이후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탄탄한 대비가 됩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오늘 이야기한 이 쉬운 기초적인 can, could에 대한 내용들, can, could, can't에 대한 내용들 꼭 확실하게 좀 익혀주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 조동사 연습 문제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올게요. Bye everyone!